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감사일기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냥 좋은 습관이다 이걸 넘어서요. 감사일기가 실제로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학적인 증거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네, 흥미로운 주제죠?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감사일기의 신경과학적 힘이라는 글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감사일기가 어떻게 단순한 기분 전환 이상으로 뇌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에 기반한 효과라는 점이 중요하죠.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감사일기 써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효과 있더라 느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글쎄 그냥 좋은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유를 그 과학적 근거를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감사가 단순한 심리적 위안, 그 이상이라는 신경과학적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우선 심리학 연구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일 것 같네요. 그 긍정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틴 셀리그만 교수님, 연구가 이 분야의 어떤 기초를 다졌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연구였나요? 네, 아주 중요한 연구였죠. 마틴 셀리그만 교수팀은 우울증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한테 6개월 동안 매일 감사일기를 쓰도록 한 건데요. 와, 매일 6개월 동안요?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결과가 어땠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결과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실험 시작 전에는 극심한 우울 상태로 평가받았던 참가자들이 있었는데 6개월 후에는 그 우울 점수가 경미한 수준까지 정말 눈에 띄게 낮아졌어요. 와, 6개월 만에 극심한 우울에서 경미한 수준으로 변화했다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근데 그 효과가 혹시 일시적인 건 아니었을까요? 실험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간다거나 그 지속성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말씀하신 대로 그 효과의 지속성이었어요. 실험이 공식적으로 다 끝나고 나서 6개월이 더 지난 시점에도 참가자들의 행복감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실험이 끝났는데도요? 네, 이건 감사일기가 단순히 그 순간의 기분만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변화, 그러니까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방식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뇌의 작동 방식 자체에 영향을 준다. 그건 어떤 원리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바로 신경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라는 개념하고 연결됩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뇌가 경험이나 생각을 통해서 스스로 물리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아, 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뇌가 변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감사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반복하는 것이 뇌의 신경 회로나 구조 자체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거의 뇌의 하드웨어가 바뀌는 것에 가까운 그런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와, 우리가 하는 생각이 뇌를 물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니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심리학적인 효과를 넘어서서 실제로 감사할 때 우리 뇌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것도 궁금해지네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김재진 교수팀 연구가 이 부분을 직접 들여다봤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김재진 교수팀은 사람들이 감사 명상을 할 때랑 반대로 좀 원망하는 생각을 할 때 뇌 활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fMRI라고 하죠. 그걸로 직접 찍어서 비교를 했어요. 결과는 아주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오, fMRI로요? 어떻게 명확하게 나왔나요? 감사한 일을 떠올릴 때 뇌의 특정 영역, 특히 우리가 긍정 보상 회로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아주 활발하게 작동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회로는 우리가 왜 즐거움을 느끼거나 목표를 달성했을 때 활성화되는 말 그대로 행복 스위치 같은 곳이에요. 아, 행복 스위치. 네. 반면에 원망하는 생각을 할 때는 이 회로가 눈에 띄게 잠잠해졌어요. 활동이 거의 없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감사할 때 뇌의 행복 스위치가 탁 켜지는 거군요. 그럼 이 스위치가 켜질 때 뇌 안에서 뭔가 좋은 물질 같은 게 막 나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예리하시네요. 이 보상회로가 활성화될 때 우리 뇌는 스스로에게 일종의 화학적 선물을 줍니다. 바로 도파민하고 또 옥시토신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죠. 아, 도파민, 옥시토신. 많이 들어본 이름들인데요. 이 화학적 선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도파민은 흔히 쾌감 호르몬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동기부여 또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거 좋은데 다음에 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학습이랑 동기부여. 그리고 옥시토신은 종종 사랑 호르몬 또는 유대감 호르몬 이렇게 불리잖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또 타인과의 신뢰나 유대감 형성을 도와줍니다. 와, 그러니까 정리하면 감사함을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 뇌는 스스로 동기부여를 높이는 물질, 도파민을 만들고 또 동시에 스트레스는 낮추면서 안정감을 주는 물질, 옥시토신까지 분비한다는 거네요. 이야, 자료에 나온 비유가 갑자기 확 와닿는데요. 마치 두 신사가 손을 잡고 우리 뇌의 안개를 걷어내며 괜찮아, 네가 살아있다는 건 이미 기적이야 라고 속삭이는 듯하다는 그 표현이요. 뇌과학을 이렇게 감성적으로 풀어낼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런 비유가 이해를 돕죠. 이 신경화학적 변화를 이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감사의 효과는 그냥 기분이 좀 좋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명확한 생리적인 기반 위에서 작동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네. 특히 원망이나 불평을 할 때는 이런 긍정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과 비교하면 감사가 가진 신경학적 이점이 훨씬 더 뚜렷해지는 거죠. 스스로 뇌의 화학적 환경을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상태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우리 뇌는 원래 그 생존을 위해서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해 왔다고 하잖아요. 이걸 부정편향, 네거티비티 바이어스라고 부른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부정성 편향. 진화적으로 보면 그게 당연한 결과죠. 과거 우리 조상들 시대를 생각해보면 위험 신호, 예를 들어 포식자라든지 독이 있는 식물이라든지 이런 걸 놓치는 건 생존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정보에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생존에는 유리했겠지만 이게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큰 위협이 아닌데도 사소한 비판이나 걱정거리 같은 거에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그게 현대인의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죠. 그렇다면 이런 타고난 부정 편향에도 불구하고 감사일기가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뇌의 기본 설정이랑 반대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감사일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지는데요. 부정편향은 우리 뇌의 기본 설정값, 디폴트 값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네. 하지만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는 것은 이 기본 설정값에 의식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인 거예요. 매일 감사할 거리를 일부러 찾아서 기록하는 이 과정 자체가 뇌에게 야, 세상에는 위험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주목할 만한 긍정적인 측면들도 계속 존재한다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훈련이 되는 거죠. 아, 마치 뇌에게 새로운 관점을 가르치는 훈련 같군요. 이 훈련 과정에서 뇌의 특정 부위가 좀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전대상 피질, 엔테리어 싱귤레이트 코텍스라는 곳인데요. 이 영역은 여러 기능 중에서도 우리의 주의력을 통제하고 또 감정 정보를 처리하고 어떤 정보에 집중할지를 결정하는 뇌의 주의력 감독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주의력 감독관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감사일기를 쓰는 행위는 이 전대상 피질, 이 주의력 감독관에게 자, 지금부터는 긍정적인 정보에 주목해야 해 하고 지시를 내리는 것과 같아요. 그럼 이 감독관이 어떻게 훈련되는 건가요? 그냥 지시만 내리면 되나요? 핵심은 반복입니다. 꾸준함이죠. 감사일기를 계속 쓰다 보면 이 전대상 피질은 감사와 관련된 긍정적인 정보를 이거 중요한 정보네? 하고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회로를 더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아, 자주 쓰면 강해지는군요. 그렇죠. 우리가 특정 근육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그 근육이 강해지는 것과 똑같아요. 긍정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회로도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물리적으로 강화됩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곳에 휙 쏠리던 주의력이 점차 긍정적인 정보 쪽으로 더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와, 부정편향이라는 그 기본 설정에 맞서서 뇌의 주의 시스템을 의식적으로 재조종하는 셈입니다. 이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의식적인 정신활동을 통해서 뇌의 타고난 경향성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까? 감사일기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뇌의 주의 시스템을 재조종한다. 이야, 정말 강력한 효과네요. 근데 감사라고 하면 보통 뭔가 크고 특별한 사건, 승진을 했다거나 큰 선물을 받았다거나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자료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작은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던데요. 그건 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거창한 감사는 물론 좋지만 매일 경험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매일 특별한 일이 생기진 않으니까. 네. 감사일기의 효과는 사실 그 꾸준함에서 나오는데 인생에서 매일 그렇게 거창하게 감사할 일이 생기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그런 큰 사건만 기다리다 보면 지속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 맞아요. 오늘은 감사할 게 없네 하고 넘어가기 쉽겠네요. 그래서 작은 감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군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 쉬는 것 자체, 커피 한 잔, 일할 수 있는 직장,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을 예로 들더라고요. 이런 평범한 것들이 어떻게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자금이 꾸준함의 비결인 거죠. 아침 햇살이라든지 따뜻한 차 한 잔, 아니면 친구가 보내준 짧은 메시지 같은 그런 작은 감사거리들은 우리 일상 곳곳에 사실 숨어 있거든요. 네, 찾아보면 많죠. 네. 매일 이런 작은 긍정적인 자극들을 의식적으로 찾아내는 행위는 앞서 말한 뇌의 긍정 회로를 거창한 사건을 기다릴 필요 없이 매일 꾸준히 자극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매일 꾸준히. 매일 꾸준히. 비유하자면 헬스장에서 아주 무거운 역기를 가끔 한번 드는 것보다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이 장기적인 유연성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아,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자극이 뇌 훈련에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자료에 나온 비유도 참 인상 깊었어요. 감사를 길가에 핀 민들레에 비유했는데 특별한 날에만 만나는 고급 요리가 아니라 매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함이라는 의미겠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실천 방법도 아주 간단하게 제시하더라고요. 하루에 딱 3가지. 감사한 일을 잠들기 전에 적어보는 것. 길어야 5분, 짧으면 1분이면 충분하다고 하고요. 네, 맞아요. 시간이는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문장이나 아주 심오한 깨달음을 적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내가 느꼈던 작은 긍정의 빛을 포착해서 기록하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죠. 포착해서 기록하는 행위, 그냥 머릿속으로 아 고맙다 생각만 하는 것과는 좀 다른가요? 꼭 써야 효과가 있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생각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정말 금방 잊히기 쉽거든요. 그렇죠. 금방 사라지죠. 네. 하지만 손으로 직접 쓰는 행위는 그 생각을 붙잡아서 구체화하고 또 내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하게 만들잖아요. 이 과정에서 뇌는 그 감사한 내용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아, 쓰는 과정 자체가 인식을 강화하는군요. 네. 그리고 쓰는 행위 자체가 감정을 조금 더 깊이 느끼고 그 기억을 더 오래, 더 선명하게 저장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친구가 보내준 응원 문자에 힘이 났다 라고 그냥 생각만 하는 거랑 그걸 노트에 적는 순간 그 막연했던 고마움이 기억 가능한 행복으로 뇌에 딱 새겨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와, 기억 가능한 행복으로 만든다. 스쳐가는 감정을 붙잡아서요. 정말 사소한 거라도 좋다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가 유난히 맛있었다거나 아니면 창밖에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상쾌했다거나 하는 그런 순간들 말이시죠.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고 대단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당신의 하루 속 작은 민들레는 무엇이었나요?
지금 이 순간 딱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밤 당신의 감사일기 첫 줄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해보세요.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감사일기는 정말 단순한 자기계발 팁이나 그냥 기분 전환법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들을 통해 볼 때 우리 뇌의 신경회로를 실제로 재구성하고 위하여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그 감정의 기본 체질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작지만 아주 강력한 신경과학적 도구라고 딱 정해야 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적절한 요약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사일기는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자신의 정신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강력하면서도 아주 쉽게 접근 가능한 방법이라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오늘 밤 아니면 당장 내일 아침이라도 우리가 습관처럼 커피를 내리듯이 잠시만 멈춰서 감사 한 스푼을 노트에 쓱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오늘보다 더 단단하고 행복한 당신을 만드는 정말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의식적으로 감사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가 우리 뇌의 물리적인 구조와 화학적인 반응까지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다른 종류의 정신적 습관들, 예를 들어 타인에 대한 연민을 키우는 연습이라든지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마음챙김 훈련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은 또 우리 뇌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단순히 우울이나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일상에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회복 탄력성, 그 리질리언스 자체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회복 탄력성까지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또 키워나갈지 그 선택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